집을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고 부담 없이 깨끗이 유지할 더 쉬운 방법을 바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피곤하거나 압도된 느낌 없이 집이 단정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사실 청소는 늘 고된 의무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에너지 절약 요령을 알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은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분, 만성 통증을 겪는 분을 위해 준비한 영리한 청소 비법 10가지를 전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효과가 분명한 팁이라 에너지를 아끼고 몸의 부담을 줄이며 과한 수고 없이도 집을 반짝이게 지켜줍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요령으로 풀어가는 길입니다. 특히 8번째 요령은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한 수입니다. 아주 작은 조정 하나로 청소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익히면 매일의 동작이 가벼워지고 같은 시간을 들여도 결과가 또렷해집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내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복잡한 도구 없이도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팁이니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따라오면 됩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힘은 덜 들이고 집은 더 깨끗하게, 몸은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1. 식사 후 바로 헹궈. 설거지 시간을 줄이는 방법. 설거지는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중 하나이지만 그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는 고역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이 일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마친 뒤 접시와 수저를 싱크대에 그대로 두고 음식물이 마르고 딱딱해질 때까지 방치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설거지가 힘겹게 문질러야 하는 귀찮은 작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릇을 따뜻한 물에 가볍게 헹궈주는 것만으로 음식 찌꺼기가 표면에 들러붙기 전에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작은 대야에 따뜻한 비눗물을 받아두고 사용한 접시컵 수저를 바로 담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씻을 때 힘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부드럽게 닦이며 손목과 손가락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80세 이정순 할머니도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딱딱하게 굳은 음식물을 제거하느라 30분 이상을 허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즉시 담가두기 시작한 이후로는 설거지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제는 접시가 담겨있는 대야 옆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식기세척기를 쓰더라도 넣기 전에 젖은 행주로 한번 가볍게 닦아주면 음식물이 굳는 것을 막아 세척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하루의 피로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말라붙은 음식물을 힘겹게 긁어내는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제를 작은 용기에 옮겨 사용하기. 또 하나의 청소 지혜는 청소용 세제를 작은 용기에 옮겨 담는 것입니다. 큰 세제통이나 묵직한 스프레이 용기는 특히 관절염이나 손 힘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큽니다. 무게를 들어 올리거나 뻑뻑한 분사 손잡이를 눌러야 하고 부피가 크면 부엌이나 방을 오가며 청소할 때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주 쓰는 청소 용액을 잡고 가벼운 스프레이 병에 옮겨 담아 쓰는 것입니다. 손에 착 감기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기 쉽고 방에서 방으로 옮기기도 편합니다. 용량이 작으면 손목에 가는 힘이 줄고 무심코 흘리거나 쏟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의 김영호 어르신은 손목 통증 때문에 집안 청소를 자주 미루곤 했지만 작은 스프레이 병으로 바꾸고 나서는 바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각 방마다 다용도 세제를 담은 작은 병을 두니 무거운 통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지나가다 보이면 바로 닦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간편한 방법을 원한다면 미리 세제가 묻어있는 청소 티슈를 사용하면 됩니다. 화학 성분이 부담된다면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 작은 병에 담았으면 가볍고 효과적이며 사용 후에도 손이 덜 피곤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청소가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지며 집안이 상쾌하게 유지됩니다. 3. 극세사천으로 먼지가 돌아올 틈을 막는 방법. 집 앞먼지는 치워도 다시 쌓이고 닦아도 또 보이는 끝없는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먼지떨이나 면천은 먼지를 붙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어낼 뿐이라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문지르게 만들고 손목과 어깨에 피로만 남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극세사천으로 바꾸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섬유가 먼지와 오염물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까지 잡아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게 잠가두니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닦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결도 부드러워 유리나 목자의 가구,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 표면을 긁을 걱정이 없고 힘을 세게 줄 필요가 없어. 관절염이 있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도 가볍게 쓸어내리듯 청소할 수 있습니다.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은 빗자루 자루에 극세사천을 감싸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 올려보세요. 사다리에 오르지 않고도 천장형 선풍기, 날개 높은 선반 윗면, 문틀 윗부분까지 무리 없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8배 김혜정 할머니는 손이 욱신거려 먼지 닦기를 늘 미루곤 했지만 극세사천으로 바꾼 뒤로는 살짝만 눌러도 먼지가 한 번에 모여들어 예전처럼 손이 쑤시지 않고 집안이 더 오래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사용 전 천을 약간 적셔주면 정정이처럼 먼지를 더 잘 끌어당겨 분무용 화학 제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깨끗해지고 다 쓴 뒤에는 세탁기에 넣어 빨아 다시 쓰면 되니 경제적이고 부담이 적습니다. 표면을 상하지 않게, 힘을 과하게 들이지 않게, 공기 중으로 먼지가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준비했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집에 있는 안전한 재료로 다양한 오염까지 가볍게 해결해 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 베이킹소다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집안을 관리하는 법. 베이킹소다는 값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쓰임새가 넓은 청소재료로 독한 화학, 항약품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든든한 선택입니다. 강한 세제처럼 심하게 문지를 필요가 없고 가벼운 힘으로도 얼룩과 냄새를 잡아주니 손목과 호흡기가 예민한 어르신에게 한결 편합니다. 주방에서는 젖은 스펀지에 베이킹소다를 솔솔 뿌려 조리대와 가스레인지, 상판 전자레인지, 내부의 기름때와 묵은 얼룩을 손쉽게 닦아낼 수 있고 기름기가 심한 자국에는 몇 분 정도 올려두었다가 닦아내면 훨씬 수월합니다. 냉장고 냄새에는 입구를 연 상자를 안쪽에 두어 잡내를 흡착하게 하면 음식이 더 오래 산뜻하게 유지됩니다. 욕실과 현관 타일 사이 줄눈처럼 때가 끼기 쉬운 곳은 물을 아주 조금만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 바른 뒤 약 15분 두었다가 닦아내면 과한 힘을 쓰지 않아도 본래 색이 살아납니다.
거실 러그나 방바닥 카펫에는 가볍게 뿌려 20분 정도 머물게 한 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불쾌한 냄새가 중화되어 섬유가 산뜻해집니다. 세탁할 때는 반컵 정도를 넣어주면 섬유 유연제를 쓰지 않고도 수건이 폭신해지고 빨래 전체가 더 깨끗하고 개운한 촉감을 되찾습니다. 배수가 더딘 배수구에는 베이킹소다 1컵을 먼저 붓고 이어서 식초를 부어 거품이 일도록 한 뒤 충분히 반응하도록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로 헹구면 막힘이 풀린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킹소다는 관절과 호흡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집안 곳곳을 적은 힘으로 관리하게 해주어 매일의 청소를 한층 부드럽고 안전하게 바꿉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곳에 두고 필요한 순간마다 써보세요. 시간이 아끼고 몸이 편해지는 변화를 금세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5. 빨래 바구니를 처음부터 분류해 허리와 시간을 아끼는 법. 빨래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종류별로 나누어야 하는 반복 동작이 이어져 많은 어르신께 큰 부담이 됩니다. 허리 통증, 관절, 뻣뻣함,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어렵게 느껴지지요.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집에서 빨래통이 가득 찰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그때서야 허리를 여러 번 굽혀 흰색과 유색 민감한 옷감을 다시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도 잡아먹고 허리와 무릎에 불필요한 압박을 줍니다. 해결책은 흐름을 거꾸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입었던 순간에 바로 분류가 끝나도록 생활 동선을 바꾸는 것이지요. 침실이나 세탁 공간에 흰색, 유색, 섬세 세탁 전용 바구니를 따로 두고 옷을 벗을 때 각 바구니로 바로 넣으면 세탁하는 날에는 그저 바구니를 가져와 기계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바구니는 바닥이 아니라 허리 높이의 작은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허리를 깊게 굽힐 일이 줄어들고 옷가지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집게형 집게봉을 이용해 무릎을 굽히지 않고도 쉽게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박은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빨래 날이 오면 허리를 세우기 힘들 정도로 지쳤지만 세 바구니 분류법과 집게봉을 들인 뒤로는 한 번 세탁할 때마다 최소 20분을 아끼고 몸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더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세탁 시 베이킹소다를 반 컵 정도 더해주면 옷감의 불쾌한 냄새가 자연스럽게 중화되고 수건은 더 폭신해집니다. 자극적인 향을 더씹히지 않아도 섬유가 깔끔하게 살아나 피부에 닿는 느낌이 한결 부드러워지지요. 이렇게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동선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아끼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손질이 쌓여 빨래는 가벼워지고 남는 힘과 시간을 좋아하는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로 바구니 위치와 높이부터 바꿔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체감됩니다. 6. 접이식 빨래 카트로 들지 말고 굴리는 생활로 바꾸는 법.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는 순간부터 허리, 어깨, 무릎은 이미 피로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세탁실까지의 복도나 방 사이를 오갈수록 숨이 차고 다음 날까지 뻐근함이 남기도 하지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닌 바퀴입니다. 접이식 빨래 카트에 빨래를 담아 굴려 이동하면 들어올리는 동작이 사라지고 몸에 쌓이는 부담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카트는 손잡이가 견고하고 바퀴가 부드럽게 구르는 제품을 고르면 좁은 집 안동선에서도 방향 전환이 수월합니다. 세탁기 앞에 도착하면 카트에서 필요한 양만 꺼내고 건조대로 옮길 때는 분리 가능한 바스켓이 달린 제품을 쓰면 한 번의 손놀림으로 옮길 수 있어 팔에 힘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는 일흔여덟배 김미정 할머니는 손 관절이 아파 복도를 따라 바구니를 들고 나르기가 가장 괴로웠지만 접이식 카트를 쓰기 시작한 뒤로는 허리 통증과 팔 저림이 사라지고 세탁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카트는 쓰지 않을 때 접어 세탁기 옆이나 벽 사이 틈에 세워두면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분류 바구니 시스템과 함께 쓰면 침실에서 카트로 바로 옮겨 세탁기로 이동하고 건조 후에는 다시 카트에 담아 방마다 필요한 자리에 내려놓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을 덜 쓰는 방향으로 도구와 동선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들지 않고 굴리기 굽히지 않고 허리 높이에서 처리하기,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옮기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빨래날은 더 이상 큰일이 아니라 짧고 가벼운 루틴이 됩니다. 다음 청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집에 맞는 카트의 크기와 보관 위치를 먼저 정해보세요. 그 결정 하나가 내일의 피로를 확 줄여줍니다. 7. 얇게 분사해두면 먼지가 덜 붙는다. 덜 닦아도 오래 깔끔한 비법집 앞먼지는 치워도 금세 다시 내려앉아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닦게 만듭니다. 특히 관절이 불편하거나 움직임이 제한된 분들에게는 이 끝없는 닦기 작업이 큰 부담이지요. 마른 걸레로만 문지르는 대신 가구와 선반 문틀과 각종 표면에 분사형 먼지 방지제를 아주 얇게 뿌려 코팅해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표면에 먼지가 달라붙기 어려워져 쌓이는 속도가 느려지고 다음번 청소가 훨씬 빠르고 수월해집니다. 좋은 제품은 먼지를 밀어내는 효과까지 있어 청소 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광주에 사는 70살 김난숙 어르신은 관절염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힘겹게 먼지를 닦아야 했지만 먼지 반발 코팅제를 쓰기 시작한 뒤로는 가구 표면이 거의 한 주 내내 깨끗하게 유지되고 닦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더 간단한 선택을 원한다면 먼지 흡착 성분이 미리 배어있는 일회용 티슈를 사용해보세요. 닦는 동안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티슈에 붙잡혀 청소가 더욱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분사형 코팅을 얇게 한 겹 입혀두는 것만으로도 청소해야 할 횟수는 줄고 한 번 닦을 때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며 집안은 적은 힘으로도 산뜻함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을 아끼면서 깨끗함을 오래 가져가는 길, 이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봅시다. 8. 하루에 뭐라 하지 말고 작게 나눠서 지치지 않는 청소 리듬 만들기 집안 전체를 하루에 끝내려 하면 누구에게나 벅차지만 피로감이나 관절 통증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분들께는 특히 무리입니다. 힘을 쏟아붓는 대신 시간을 나눠 쓰면 청소는 훨씬 쉬워집니다. 한 번에 오래 붙잡지 말고 한 주를 기준으로 작은 구역을 하루에 하나씩 정해 돌보세요. 월요일에는 주방 조리대와 싱크 주변을 가볍게 닦고 화요일에는 거실 바닥을 청소기로 빠르게 훑고 수요일에는 선반과 책 등의 먼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눠 돌면 대청소처럼 한꺼번에 몰아하느라 지칠 일이 없습니다. 수원에 사는 일흔아홉의 박종수 어르신은 예전에는 집안을 한 번에 다 치우려다 매번 중간에 지쳐 포기하곤 했지만 지금은 하루 10분만 정해 한 가지 일만 처리하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집은 늘 단정하게 유지되고 본인은 청소 때문에 탈진하는 일이 없어졌지요.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간을 맞춰 알림을 설정하고 알림이 울리면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작게 묶어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집중하면 부담이 쌓이지 않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청소를 작은 일상으로 쪼개면 지치는 일 없이 집은 꾸준히 단정해지고 청소 자체가 힘겨운 숙제가 아니라 짧고 편안한 루틴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이 리듬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정리정돈도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9. 집안 곳곳에 작은 쓰레기통을 두어 덜 걷고 덜 힘쓰는 방법.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관절 통증, 만성 통증이 있는 어르신께는 의외로 큰 부담이 됩니다. 집 한쪽에 큰 쓰레기통만 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해야 하고 가득 찬 봉투를 들어 옮길 때마다 허리와 어깨, 무릎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죠. 해결책은 크고 무거운 통 하나에 의존하는 대신 집안 여러 곳에 작고 가벼운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거실, 침실, 욕실, 그리고 자주 앉아 쉬는 의자 옆처럼 손이 쉽게 닿는 자리에 두면 걸음을 많이 옮기지 않아도 바로바로 버릴 수 있어 작은 어질러짐이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통들이 가득 차면 한 번에 모아 비우면 되니 정리 과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주에 사는 78배 박영자 할머니는 예전에는 무거운 봉투를 부엌까지 들고 가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힘이 빠졌지만 방마다 작은 통을 두고 난 뒤로는 자잘한 정리가 금세 끝나고 쓰레기를 모아버리는 일도 주 1, 2회면 충분해졌습니다. 더 편안해지려면 몇 가지를 함께 고려해보세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덜 가도록 발로 밟아 여닫는 쓰레기통을 쓰면 굽히는 동작이 줄어듭니다. 운반과 묻기가 쉬운 작은 크기의 가벼운 봉투를 쓰고 여분 봉투 한 롤을 통 안에 미리 넣어두면 교체가 빠르고 간단합니다. 바깥에 내놓는 과정이 힘들다면 쉽게 묶어 배출할 수 있는 생분해성 봉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불필요한 걷기와 들어올리기를 크게 줄이고 생활 공간은 더 깨끗하게, 매일의 정리는 훨씬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힘을 쏟지 않고도 집을 늘 단정하게 유지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0. 매일 조금씩 꾸준한 청소 루틴으로 집을 가볍게 유지하기. 청소는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특히 피로감이나 관절 통증,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에 집안 전체를 깊이 치우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지요. 해결의 핵심은 시간을 잘게 나눠 꾸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지와 어질러짐이 쌓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정해 작은 일 하나씩 처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청소가 등 떠밀리는 큰 과제가 아니라 부담 없이 이어가는 생활의 리듬이 됩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어질러짐이 커지기 전에 바로 다루게 되어 힘든 대청소가 필요 없어지고 움직임이 제한된 분도 짧은 시간에 가능한 일만 골라 실천할 수 있으며 여러 날에 나눠 하니 체력과 시간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에 사는 73세 이찬수 어르신은 예전에는 집안일을 미뤄두었다가 주말마다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지금은 부드럽고 무리가 없는 주간 루틴을 정해 월요일에는 거실을 가볍게 먼지 닦기, 화요일에는 부엌 조리대와 가전을 닦아 산뜻하게 만들기, 수요일에는 바닥을 짧게 청소기 돌리기나 쓸기, 목요일에는 욕실 세면대와 변기를 정돈하기, 금요일에는 침구를 갈고 작은 구역 하나를 비우는 식으로 이어갑니다. 각 작업은 보통 15분이 차에 걸리지 않지만 집은 한 주 내내 환하게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는 요령도 곁들여 보세요. 휴대전화 알림이나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시간을 정해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앉아서 빨래를 개고 무선 청소기나 손잡이가 긴 도구를 써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줄입니다. 한 공간을 다 해치우려 애쓰기보다 작은 단계로 쪼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실을 예로 들면 오늘은 거울, 내일은 세면대, 모레는 변기처럼 나누면 숨이 차지 않고 더 깔끔한 결과를 얻습니다. 서울에 사는 80의 김말자 할머니는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자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집이 이미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고 본인은 청소를 했다는 사실조차 크게 의식하지 못할 만큼 가볍게 지나갔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꾸준하지만 힘들이지 않는 루틴을 만들면 깊은 대청소의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에너지는 아끼면서도 늘 단정한 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림 시간을 정하고 내일은 첫 작업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분명한 걸음이 이번 주의 수고를 확 줄여줄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더 이상 지치고 벅찰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힘은 덜 들이고 결과는 더 좋아집니다. 오늘 정리한 10가지 요령은 관절이 불편한 분, 오랜 통증을 겪는 분, 혹은 단지 시간을 아끼고 싶은 모든 분에게 맞춤처럼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식사 직후 따뜻한 물로 그릇을 가볍게 행과 음식물이 굳기 전에 떨어지게 하고, 자주 쓰는 세제는 작고 가벼운 용기에 나눠 담아 손목 부담을 줄입니다. 먼지는 극세사천으로 한 번에 붙잡아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때와 냄새는 베이킹소다로 안전하게 다룹니다. 빨래는 처음부터 흰색, 유색, 섬세 세탁으로 나눠 담아 허리를 굽히는 횟수를 줄이고, 이동은 접이식 카트에 실어들지 말고 굴려서 처리합니다. 표면에는 먼지 방지제를 아주 얇게 분사해 다시 들러붙는 속도를 늦추고, 집안 곳곳에 작은 쓰레기통을 두어 걸음을 아끼며 자잘한 정리를 바로바로 끝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루 15분 이내에 짧은 루틴으로 일을 잘게 나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청소에 쓰던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집은 늘 산뜻하게 유지되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요령 있게 더 많이 하지 말고 더 현명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볼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곧바로 체감됩니다. 어떤 요령이 가장 먼저 끌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의 방법을 나누며 더 편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몸을 아끼면서 집을 단정히 지키는 살림 지혜를 이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집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은 하루를 다정하게 만듭니다. 서두르지 말고 부담 없이 한 걸음씩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집에 들어섰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집이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워서가 아니라 구석구석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따뜻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공간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미국에 혼자 살고 있는 한 일본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힘들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매일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7가지 조용한 습관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일본 집이 유독 정돈도해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분, 집을 더 가볍게 정리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던 분, 혹은 나이 들어 청소가 점점 버겁다고 느끼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이 지금까지의 생각을 조금은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소개할 이 할머니는 80의 나이에 미국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집은 마치 고향 교토에서 막 따라낸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정갈하고 따스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 간단한 일은 바로 끝내기 필요한 것만 두기 공간의 역할, 나누기 하루 5분 정리하기, 잠들기 전 준비하기, 그리고 쓰는 물건에 감사하기까지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사실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어느 나라든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숨 쉴 틈이 필요하고 일상에 대한 작은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걸 바꾸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의 작은 습관만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많은 소소하고 실용적인 정리 습관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며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습관,
1. 모든 물건에게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처음 타카하시 유쿠 할머니 댁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어지럽지 않았고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한가운데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는 문 방향으로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수건 하나조차 선반 중앙에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정리를 따로 하세요? 유쿠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아요. 그저 쓰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뿐이에요. 그 말은 너무 간단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태도와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사용한 컵을 창틀에 올려두고는 잊어버린 채 다른 일을 하거나 외투를 아무렇게나 의자 위에 걸쳐두고 나중에는 온 집안을 뒤지며 찾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어지럽히고 마음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쿠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것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사람에게도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돌아갈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집에서는 리모컨이 거실 침실 부엌을 떠돌고 열쇠는 가끔 재킷 주머니에, 가끔 식탁 위에, 심지어는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의료 서류 하나 찾느라 아침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었고요. 유쿠 할머니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히 살아가실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정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돈된 집은 많은 청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명확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리모컨 하나만이라도 사용 후 항상 같은 자리에 놓는 연습을 시작했죠.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고 까먹지 않아도 되며 짜증낼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는 애써 하는 일이 아니라 방황을 허락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요. 습관.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세요. 유쿠 할머니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 제 잔에 다시 차를 따르시더니 자리에 앉기 전 아주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집어들고 탁자 위에 떨어진 찬물을 한번 쓱 닦으셨습니다. 겨우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닦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젓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 순간에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규칙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몸에 밴 자연스러운 흐름 같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컵을 보고 나중에 씻어야지 하고 미뤘던 날들. 그 컵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고 어느새 옆에 다른 컵이 쌓이고 결국 씻는 일 자체가 귀찮아지는 순간들. 작고 간단한 일들이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의 압박으로 변해갑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하나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마음도 그렇게 정리한 채 다음으로 넘어가요. 집을 정돈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걸 정말 쓰고 있는가? 이걸 볼 때 마음이 편한가? 만약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물론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잡고 있다는 건 마음의 한 조각도 같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가볍게 살 여지가 사라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건 아니라는 것. 비워진 집이 빈 집이 아니라 충분한 집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나이 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작은 집인데도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공간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 집은 소박하지만 머물고 싶어지는 느낌을 주지요. 그 차이는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선택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집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의 다른 이야기, 집을 정돈하는 10가지 조용한 비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큰 정리 없이 새 것을 사지 않아도 무엇부터 시작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라울 만큼 정돈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유코 할머니가 보여준 또 하나의 부드러운 습관이 제 삶에 작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습관 4. 잠들기 전 5분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 그날 저녁 차를 다 마시고 작별 인사를 드리려던 순간 유코 할머니는 말없이 부엌 쪽으로 가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저는 속으로 꽤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지만 딱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과자를 상자에 담아 찬장에 넣으셨고 찻잔 2개를 깨끗이 씻어 건조대에 놓으셨습니다. 탁자를 닦고 의자 2개를 반듯하게 정리하시는 동작은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은 딱 자연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완성됐네요. 저는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늘 내일 치우면 되지 하며 식탁 위에 부스러기를 남긴 채 잠들고 의자엔 수건이 걸쳐진 채 그대로였죠.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다음 날을 시작하면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코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딱 그만큼만 공간을 정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조용히 오늘과 작별 인사를 하듯 정리하신 겁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나도 5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5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엔 늘 청소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리하지 않아서 생긴 혼란에 매주 몇 시간씩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이 없어서 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5분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간입니다. 깨끗이 닦인 식탁 하나 씻은 찻잔 하나 제자리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 이 모든 것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해줍니다. 뚜레줍니다. 그 후로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3가지를 정합니다. 싱크대 닦기, 찻잔 하나, 씻기 의자 정리하기.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잠이 더 깊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고 오래됐지만 제 안에는 이제 한 조각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삶이 여전히 흐름 위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으로요. 습관 5. 공간마다 분명한 역할을 주세요.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집을 처음 둘러보았을 때 저는 조용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간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알고 있는 듯 각자의 자리에 정확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편지도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작은 의자 하나, 찻잔을 놓는 탁자 하나, 그리고 가지런히 꽂힌 몇 권의 책만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도 없고 덜어내야 할 부담도 없는 딱 필요한 만큼의 정돈된 풍경이었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분의 의자나 수납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그게 저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줘 할 거요. 처음엔 단순한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밥을 먹고 부엌 식탁 위에 우편물을 쌓고 노트북은 주방 조리대에서 켜고 그러고 나선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이 좁게 느껴질까 하지만 문제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뒤섞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몰아두면 공간은 더 이상 우리를 돕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질러진 공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유쿠 할머니는 거실에서 일하지 않았고 부엌에서 책을 읽지 않았으며 소파에서 잠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몸도 공간을 통해 기억해요.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고요히 앉는 곳. 그게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지요. 그 말은 단지 정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문득 주변의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집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리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공간에게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식탁에는 밥만 부엌 조리대엔 조리 도구만, 현관 앞엔 신발만. 그렇게 정해주기만 해도 공간은 다시 제 역할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이 커진 건 아니지만 집이 더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석이 이제 자기 목소리와 역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도 삶을 다시 정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머무는 집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습관 6. 내일을 준비하는 밤에 10분 유쿠 할머니의 하루는 밤에 10분으로 완성됩니다. 잠들기 전 꼭 지키는 조용한 의식 같은 시간이었지요.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손수건을 의자에 살짝 올려두고 부엌은 가볍게 정돈하고 문 단속을 확인한 뒤 침대 머리맡에는 물 한 컵을 놓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짧고 단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흐트러지는 시간이니까 전날 밤에 길을 미리 열어두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옷장을 헤집고 열쇠를 찾아온 집을 뒤지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쫓는 기분으로 살았던 거죠. 그와 반대로 유쿠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삶에 리듬과 구조를 두고 살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피로를 줄이는 대신 평온함을 채워주었고 몸은 더 가볍게 마음은 더 정돈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실천해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물병 하나 준비하고 셔츠를 미리 개어
의자에 놓아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입지? 라는 생각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하루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준비는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삶,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10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습관 7. 물건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차를 다 마시고 마지막 찻잔을 씻던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컵을 조심스레 닦은 뒤 선반에 올리기 전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살짝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컵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한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지만 그 어떤 물건이든 정성스럽게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쓰지 않는 건 쌓아두지 않고 매일 함께하는 물건엔 늘 고맙다고 말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아깝다는 이유로 언젠간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혹은 누가 준 거라 쉽게 버리지 못해 붙잡고 있었는가.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저는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코 할머니는 물건 하나하나를 사용한 뒤 항상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녀의 집이 단정한 이유는 단지 부지런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게도 전하는 따뜻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그 집은 작아도 늘 따뜻했고 소박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았으며 세월이 묻어 있음에도 결코 쓸쓸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감정은 아마 그녀의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모든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로 돌려놓기. 2, 1분 안에 끝나는 일은 지금 바로 하기. 3, 물건은 적게 가지되 신중하게 선택하기. 4,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가볍게 정리하기. 5, 모든 공간에 명확한 목적을 부여하기. 6,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밤에 마치기. 7, 함께하는 모든 물건에 감사의 마음 전하기. 이 7가지는 힘이 많이 들지도 않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본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고 지금은 미국 시애틀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데요. 그 일상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음을 저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어르신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따뜻하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집니다. 걸음은 느려져도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 그런 희망을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세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당신의 집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이후에도 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이 오히려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오직 걷기에만 의존할 경우 관절이 약해지고 핵심 근육들이 점차 약화되며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걷기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죠. 하지만 햇빛과 영양 튼튼한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이른이 넘으면 우리 몸도 단순한 반복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극과 지지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 근육이 유지되고 민첩성과 자립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만을 계속 고집하면 관절이 닳고 근육이 줄어들며 오히려 약해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활기찬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근력 운동 노화를 늦추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1흔을 넘긴 이후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즉 근감소증입니다. 이 변화는 40부터 이미 시작되고 70이 되면 그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3세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00보 이상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 2칸을 올라서려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뼈에는 금이 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쓰러졌을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팔, 복부 같은 중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일정한 저항을 받아야 비로소 유지되죠. 꾸준히 걸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은 한정적이었고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작고 소박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물병을 아령처럼 들며 팔을 들어 올렸고 양치질을 하면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감이 살아나면서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릴까 두렵던 감정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열 수 없던 꽉 닫힌 병뚜껑조차 다시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절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힘들게 일어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말이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 10분, 일주일에 3번.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신체 저하를 눈에 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 자체 고무 밴드 하나 혹은 부엌에 있는 국물 통조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몸의 안정성.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든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는데 균형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70세 이후 노인 입원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기나 당뇨가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그 한 번의 사고가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76세 박도식 어르신은 은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를 당당히 걷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사하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인도에서 보도턱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멈칫했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균형은 걸음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에게 단 3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발 들고 서 있기,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고 걷기,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나 벽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발끝이 닿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전정기관 발목에 안정근육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들어 10초간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중심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균형 훈련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유연성과 움직임. 삶은 결코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매일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지만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굽어진 등을 펴주지도 않고 목을 돌려 뒷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지도 않죠. 일흔이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뻣뻣해진 건 나이 탓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78세 윤정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꽃을 무척 사랑하셨고 마당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 미러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움직임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한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보기, 팔을 부드럽게 앞으로 휘저어보기, 발끝을 손으로 터치해보기,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보기. 처음엔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30일이 지나자 윤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다시 꽃삽을 들고 꽃집 사이를 오가며 흙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인생은 곧은 선이 아닙니다. 뒷자리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 넘어지는 컵을 재빨리 잡아야 할 때, 욕실에서 몸을 틀어 발을 들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몸의 회전력과 가동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편하게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린 후 오른쪽으로도 돌려보세요. 혹시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요.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유연성이 곧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고 자립의 시간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몸의 중심과 자세. 허리를 곧게 세우고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비결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등이 곧아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깊은 속 근육, 즉 코어 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초가 금이 간 집처럼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앞으로 무너지듯 기울어집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76세 이영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꼿꼿하게 앉고 걷는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짧은 산책 후에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의 말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방문한 자세 클리닉에서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코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머리가 벽에 닿도록 서 있기. TV를 볼 때 앉은 채로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배를 천천히 조이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복부 코어 호흡.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졌으며 속쓰림까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세는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어는 단지 배에 있는 복근만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안정근 호흡을 돕는 횡격막 골반과 척추를 감싸는 근육 전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그리고 꼬리뼈까지 동시에 벽에 닿게 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닿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이죠. 자세란 단지 곧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움직이고 숨을 편안히 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즉,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습을 통해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 걷기는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항상 관절에 무리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일흔을 넘긴 후 단조롭고 반복적인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지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조기현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긴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에 시큰거림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걷는 건 바퀴가 틀어진 채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면 마모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은 과감히 일주일 중 2번의 걷기를 수중 운동으로 바꾸고 일요일마다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TV를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 가볍게 요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근육 없이 같은 패턴으로만 반복될 경우 오히려 무릎, 엉덩이, 발목의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걷고 난 뒤 관절이 뻐근하거나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체중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태극권처럼 흐르듯이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저항밴드 운동,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일리프티컬 운동도 관절을 보호하며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무릎이나 엉덩이에 찌릿한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이미 그 부위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을 보유한다는 건 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온 건 아닐까요?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심장이 활기를 얻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련되지 않고 균형 감각은 도전받지 않으며 굳어진 관절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을 지탱해줄 근육 없이 계속 걷는다면 오히려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흔이 넘은 이후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균형 훈련, 굳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가동성 훈련, 자세와 호흡을 살리는 코어와 정렬,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저충격 대체 운동까지. 이 5가지 영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전략입니다. 5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순의 어르신, 박도식 어르신, 윤정자 어르신, 이영세 어르신, 그리고 조기현 어르신의 이야기처럼요. 이분들은 극적인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3번.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삶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5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코어와 자세 바로잡기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들의 공동체. 당신도 그 안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